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을 동원한 전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1호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으로 한국을 점령하는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명령 지시인 일명 1호 방침이 평안북도 당연회를 통해 도안해 각 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북한이 단순 방어를 넘어 한국 점령을 목표로 한 적극적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부적으로 강조해 긴장 분위기를 고조하고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방침에서 한국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주권 침해 기도식 아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는 이번 방침을 통해 적들의 내부 이간질을 철저히 차단하고 당과 혁명 대오의 일신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을 무자비하게 짓뭉개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모든 당원들과 일꾼들은 한국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를 늘 생각하며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안북도 내에서는 이번 방침이 포치된 이후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전달된 1호 방침 내용이 주민사회에 퍼지면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간 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당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등 걱정과 두려움에 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며칠 안에 교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하여 첫 교전을 치르다 대거 전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주로 전해온 텔레그램 채널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던 북한군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침대에 누워 머리와 얼굴을 붕대로 감은 남성은 러시아군은 방호시설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전선에 투입돼 동료들 모두 전사했다고 한국어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어시설들만 구축하는 할 것이면 실제로 전체는 참여를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어 전투 당시 자신은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투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8일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리투아니아 매체 LRT의 지난달 25일 쿠르스크에서 블루옐로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북한군을 처음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내가 아는 한 생존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대표는 유일한 생존 북한군이 몽골계 러시아인인 부랴티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고 북한군이 신분 이장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KBS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북한과 교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여 북한 군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미국 CNN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급 3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주재 대표단은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장성급 3명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측근 중 한 명으로 올해만 7번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폭풍부대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최정예 11군단 등을 지휘한 인물로 최근 예하부대와 함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국가정보원도 파악했습니다. 함께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남 공작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장에 올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정찰총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로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등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성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 남아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장성 3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북한군이 최소 2,000에서 3,000명으로 이뤄진 부대 단위로 편성된 뒤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통합될 계획으로 보인다고 유엔에 전했습니다. The DPRK servicemen are supposed to wear Russian uniforms and use Russian small arms. They will also be provided with Russian identity documents. 러시아는 이번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작전을 이른바 동방계획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일본 NHK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부대를 운용할 러시아 책임자로 러시아군 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소장급 장성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등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첫 전투에서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온 리투아니아의 비정부기구 블루옐로의 대표 조나스 호마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8일 현지 공영방송 LRT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고 첫 교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는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증거로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장에서 탈취한 북한 인공기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일부 전선에서 인공기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는 북한군이 6개월 전부터 벨라루스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북한군이 벨라루스 군대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중 한 명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공격으로 숨졌으며 군복을 통해 그가 북한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8만 8천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는 쿠르스크에서의 북한군 투입은 실험일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또는 대대 수준에서 러시아군과 별개의 편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러시아는 더 이상 세계대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매우 불길한 말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군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러시아군 병사가 한국어 표현을 적은 종이를 들고 공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던 이 병사에게 영상을 촬영하는 남성이다가가 공부는 잘 돼 가느냐고 묻자 병사는 젠장 빌어먹을 일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촬영자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병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웃었고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적힌 부분을 짚으며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면서 재차 욕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쿠르스크는 현재 북한군 일부가 집결 중인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과의 격전지입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So we have no information right now to corroborate the reports that there are DPRK forces inside Ukraine. 미국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 설득을 요청했으며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할 것인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막판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한 대로 전장에서 꼭 필요한 전투 용어 100여 개를 추려서 북한군에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논의나 대가를 후속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며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도 이 같은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투병 파병 외에도 노동자 4천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파병 등의 대가로 제재 대상인 물품을 받는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110차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이상 공개 행보가 늘어난 건데 그만큼 경호 수위도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요인 등에 의한 암살 대비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민 정책과 관련해선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김일성을 기리는 이른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의 선대 문헌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이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에 대해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파병의 반대급부로도 거론되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